안녕하세요. 오늘은 독일의 언어 철학자였던 비트겐슈타인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전기 철학인 논리 철학 논구와 후기 철학인 철학적 탐구를 저술하였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전기 철학인 논리 철학 논구에서 그림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림 이론은 뭔 거뇨? 언어와 세계는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는 세계를 반영하는 그림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이 1차 세계대전에서 참전하여 이탈리아군의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을 때 어느 신문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 파리에 재판을 하는데, 파리에서 자동차 사고 재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재판정에서 자동차의 모형을 가지고 A 자동차와 B 자동차의 충돌 실험을 하는 자동차의 모형 A-와 B-의 충돌 실험을 재현하는 기사를 봤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자동차 모형이라면 세계는 자동차와 같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어와 세계는 1대1로 대응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여기에서 말해질 수 있는 것과 말해질 수 없는 것을 구별합니다. 말해질 수 있는 것은 자연과학적이고 수학적이고 물리적인 것들입니다. 이것이 볼펜이다, 이런 것은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해줄 수 없는 것은 나의 느낌, 감정, 종교, 윤리, 도덕, 형이상학, 이런 것들은 말해줄 수 없는 것들이라고 비트겐슈타인은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트겐슈타인이 말해줄 수 없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언어로 그런 것들은, 추상적인 것들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말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침묵하라. 비트겐슈타인은 말해줄 수 없는 것들은 예술이 담당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철학의 그림 이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후기에 들어서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철학적 입장을 수정을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후기 이론에서 오리와 토끼가 함께 보이는 그림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리이고 어떻게 보면 토끼이죠. 여기에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말합니다. 동일한 언어라도 사용되는 맥락에 의해서 그 언어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동일한 물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물을 3일 동안 못 마셨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B라는 사람에게 물은 거대한 홍수로 지금 자기 집이 떠내려가게 생겼습니다. 이때 동일한 물은 A와 B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나타나겠죠. A에게는 물이 생명이라면 B에게는 물은 곧 죽음일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후기 철학에서 언어는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어는 마치 놀이나 게임처럼 그렇게 사용되는 맥락에 의해서 의미가 바뀌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그 존재 자체가 거대한 천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음감도 있었고, 또한 아버지가 유럽에서 가장 부호였고, 그리고 예술적 감성이 엄청나게 풍부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존 메이나드 케인즈는 비트겐슈타인이 기차를 타고 오는 것을 보면서 친구에게 이런 전보를 띄웠다고 합니다. 지금 신이 도착하고 계신다. 그 정도로 비트겐슈타인의 천재성은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언어 철학을 통해서 언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모든 관념들을 다 송두리째 뒤엎어버리고 20세기 언어 철학의
새로운 어떤 혁명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했던 위대한 언어 철학적 천재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